다리가 저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운동 부족이야. 하지만 제가 지난 2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환자 10명 중 7명이 6개월 안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것, 혈액순환의 최전반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다리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동시에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린다.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 발이 차갑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68%가 3개월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4%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12%만이 그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88%는 참았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로 병원 가기 민망하다. 바빠서 나중에.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평생 후유증은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한 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일 가세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만 붓는 증상입니다. 양쪽 다리가 함께 붓는 건 심장이나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 DV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정맥에 피떡이 생긴 겁니다.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폐로 갑니다. 폐동맥을 막습니다. 폐색전증이라고 하죠. 사망률이 30%가 넘는 응급질환입니다. 양쪽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줄자로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하세요. 2cm 이상 차이 나면 즉시 병원 가세요. 특히 부은 쪽 다리가 딱딱하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장시간 비행 후, 수술 후, 오래 누워 있었던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2세 남성. 부산에서 미국까지 12시간 비행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 오른쪽 종아리가 통통 붓고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 타서 피곤한가 보다. 하루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틀을 참았습니다. 셋째 날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 생긴 피떡이 폐로 나간 겁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틀만 더 늦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건 흔한 일입니다. mag네슘 부족이나 탈수 때문이죠. 하지만 걸을 때 쥐가 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다리 동맥이 좁아져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특징이 명확합니다. 일정 거리를 걸으면 한쪽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픕니다. 멈춰서 5분쯤 쉬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또 걷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면 똑같이 아픕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문제는 다리 동맥이 좁아지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동맥도 함께 좁아진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간헐적 파행증이 있는 환자의 60%가 5년 이내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합니다. 다리 통증을 무시하면 결국 심장이나 뇌가 쓰러지는 겁니다. 혈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도 막힙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은 이런 증상을 3개월 동안 참으셨습니다. 처음엔 500m 걸으면 아팠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0m, 2달 후에는 100m. 점점 심해졌지만 병원은 안 오셨습니다.
운동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 통증을 진작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톱과 피부 색깔 변화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팔 피부는 광택을 잃고 거칠어집니다. 특히 발등 피부가 얇아지고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끝이 창백하거나 포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와 발톱도 세포입니다. 자라고 재생되려면 산소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피부가 얇아지고 발톱이 변형됩니다. 양쪽 발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톱만 이상하게 두껍거나 색이 다르다면 그쪽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가락을 꾹 눌러보세요. 눌렀다 떼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내여야 정상입니다. 5초 이상 걸리면 혈액순환이 나쁜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부인이 남편 발톱색이 이상하다고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동맥 협착 75%였습니다. 부인의 관찰력이 남편은 살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작은 긁힌 상처, 물집, tin원. 보통은 1주에서 2주면 낫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도 안 낫는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에서 혈당까지 높으면 상처 회복이 더디고 감염 위험이 큽니다. 작은 상처가 궤양으로 발전하고 괴사로 이어지고 결국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족보 절단 원인 70%가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매일 확인하세요.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병원 가세요. 2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으면 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은 발가락에 생긴 작은 물집을 방치했습니다. 한 달 후 궤양으로 발전했고 2달 후 감염이 뼈까지 퍼졌습니다. 결국 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작은 물집 하나가 발가락을 앗아간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발 온도의 차이입니다. 양쪽 발을 동시에 만져보세요. 한쪽만 차갑다면 그쪽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은 체온을 운반합니다. 혈액이 적게 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에 양말을 신어도 한쪽 발만 계속 차갑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쪽 발만 뜨겁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염증이나 혈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쪽 팔 온도 차이는 0.5도 이내입니다. 1도 이상 차이 나면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온도계가 없어도 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 하루 2번만 확인해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다리 털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신호입니다. 종아리나 발등의 털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털도 세포입니다. 자라려면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포기합니다. 털이 그중 하나입니다.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다리만 털이 없거나 확연히 적다면 그쪽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특히 발등과 발가락 털이 먼저 빠집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니까요. 남성분들은 자칫 노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50대 이전에 다리 털이 급격히 빠진다면 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일곱 번째 신호는 다리 피부에 갈색 또는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정맥 기능 부전 때문입니다. 정맥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혈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판막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판막이 망가지면 혈액이 역류해서 다리에 고입니다. 고인 혈액의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헤모시저린이라는 색소가 피부에 침착됩니다. 그래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복숭아뼈 주변, 종아리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처음엔 옅은 갈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해집니다. 방치하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궤양이 생깁니다. 하지정맥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오면서 갈색 반점까지 생겼다면
반드시 혈관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정맥 기능 부전은 동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환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 2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오른쪽 종아리에 간헐적 파행 증인이 있었습니다. 500m 걸으면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걸으면 나아지겠지. 4개월 전부터 오른쪽 발톱 색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2달 전부터 오른쪽 팔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마사지기를 샀습니다. 1달 전에 오른쪽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도 안 나았습니다. 수동약만 바르고 지켜봤습니다. 2주 전에 상처가 궤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안 갔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상처에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 동맥이 95%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발가락 일부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혈관을 뚫었지만 발가락 2개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셨습니까? 환자분이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오는 게 민망했어요. 6개월 동안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왼쪽 종아리가 약간 붓는 걸 발견했습니다. 양쪽 종아리 둘레를 재봤습니다. 2cm 차이가 났습니다. 즉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깊은 정맥 혈전증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혈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폐색전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환자분이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다리 붓는 걸 무시하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오기로 했어요. 친구의 죽음이 이분을 살렸습니다. 두 환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 분은 신호를 6개월 동안 무시했고 한 분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 차이가 발가락 절단과 완전 회복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양쪽 다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색깔이 다른가요? 굵기가 다른가요? 털의 양이 다른가요? 양쪽 발을 만져보세요. 온도가 다른가요? 피부 질감이 다른가요? 발톱을 보세요. 두께가 다른가요? 색이 다른가요? 성장 속도가 다른가요? 10분만 걸어보세요. 한쪽 다리만 아픈가요? 쥐가 많은가요? 발에 상처가 있나요?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았나요? 이 5가지 체크만으로도 대부분의 혈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일요일 저녁에 5분만 투자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다리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관찰하세요. 아침에 양말 신을 때, 저녁에 양말 벗을 때, 다리를 보세요. 어제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진을 찍어두세요. 한 달에 한 번 양쪽 다리를 같은 각도로 찍어서 비교하세요.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혼자서는 발바닥이나 종아리 뒤쪽을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메모하세요. 병원 갈 때 이 기록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심되면 즉시 병원 가세요. 민망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의사는 매일 수십 명의 다리를 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다리 신호는 생명을 구하는 경보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는 증상, 걸을 때 한쪽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발톱과 피부 색깔 변화, 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 양쪽 발 온도 차이,
다리 털이 빠지는 증상, 다리 피부에 갈색 반점.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병원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다리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신호를 제때 알아채면 뇌경색도, 심근경색도, 절단도 막을 수 있습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혈관 질환의 85% 이상은 조기 발견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리 신호를 읽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양말 벗을 때 다리를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 양쪽 팔을 만져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